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와 코로나 사태 그리고 윤추 전쟁 속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과연 2021년 올 한 해는 어떻게 펼쳐질지 이진곤 교수님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한 3년 반 됐지 않습니까? 예. 당초 기대와는 달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 예.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가 되고 대한민국은 대한문국이 됐다. 이런 비판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고, 특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집권을 하면서 우리 민주화가 한 단계 성숙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대중민주주의,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운동권 사회주의 그런 국가가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랄까 인식이 뭐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과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극복이 될 것인지 뭐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죠. 모르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누구나 개개인으로 뭐 말을 한다면 그 사람 개개인이 자기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뭐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렇게 뭐 정치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글쎄요. 민주화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건 집단이거든. 네. 그다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동안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요. 예. 그 정권의 핵심부에 있거든.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건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투쟁해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자기들 정권 투쟁을 한 거예요. 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예. 권력 투쟁을 했다는 걸 자기들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성향은 이게 집단적인 성향이니까 예. 뭐 설령 그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너무 나왔구나 해서 뭐 좀 자제하자 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뭐 예. 이낙연 그 민주당 대표가 나 자제한다 이래서 민주당 전체가 거기 따라갈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제동하기 어려운 이미 제동력을 상실한 이런 폭주 정권이 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새해 전국도 결코 우리가 이것을 뭐 희망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 입법 독재를 예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번 저지르기는 어렵지만은 예. 일단 한 번 저질러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 요즘 와서는 걸핏하면 법을 고친다든지 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밀어붙이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거 예. 자기들 마음대로. 예. 인이 마음대로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올해 한 해 문주주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또 험난한 가시밭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우선 앞섭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해에 비해서 오히려 더 악화될 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게 인사라는 것 아닙니까? 예. 인사를 보면은 회사든 어디든 간에 그 사람 쓰는 것을 보면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게 대충 감이 잡히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일련의 인사를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모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냐는 그런 인식들이고, 다만 좀 소프트한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 인사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1월 초에도 또 한다고 또 그러는데요. 계속 뭐 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장기를 둘 때도 말을 두는 까닭 그 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뭘 그렇죠. 노리는지 어떤 전술로 어떤 전략으로 나가는지 알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소프트한 측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앞내세우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여전히 자기 전략대로 가고 예. 그 다음에 좀 이제 아닌 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그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을 놓을 수 있는데 기본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뭐 가장 간단한 예로 박범계 법무장관 변창흠 예. 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내 길 가는 거예요. 뭐 변창흠이가 어떤 무슨 그 안에
전비가 있든 없든 무슨 짓을 어떻게 했든 무슨 말을 어떻게 했든 박범계가 어떤 짓을 저질렀든 과거에 어떤 평가를 받든 상관없어. 이 사람도 내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 여기에 써야 될 이유가 있어. 이러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김상조 그냥 뒀잖아요. 사실은 경제 총괄 아닙니까? 뭐 그렇죠. 예? 뭐 저 홍남기가 있지만은 사실 누가 힘쓰겠습니까? 컨트롤 타워는 김상조죠. 근데 김상조 그냥 두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대통령 생각이 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죠. 윤추 무슨 이런 갈등이라든 윤추 대결 구도 이제 거기서 우리 국민이 너무나 고통을 겪었으니까 이제는 저 거기서 좀 풀어주자 이게 아니고 좋아 또 추미애 그럼 보낼게 대신에 또 한 맛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땐 참 문 대통령 정말로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고집불통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김상조 정책실장을 바꾸지 않은 거 보면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윤건영이라고 예. 뭐 문재인은 복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 예. 그 사람이 뭐 정책 변화가 있느냐 하니까 큰일 날 소리 그렇게 언론한테 한 게 보도가 됐던데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탈원전 또 소주성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징표가 아닌가. 그래서 아주 저는 조짐이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제가 볼 때는요, 무슨 원리주의자 비슷해요. 민주주의란 건 플렉스블한 거거든. 하다 보면, 이게 아니야. 이러면 고칠 줄도 알고, 개량할 줄도 알고, 바꿀 줄도 알고 말이지. 한 발 뒤로 물러설 줄도 아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 이러면 그게 무슨, 완전히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못 바꾼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참 앞으로도 그런 성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게 우리를 절망시키는 일이죠. 예.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여당의 입법 폭주랄까, 입법 독재가 지난해 아주 기승을 부렸는데 올해는 또 윤석열을 축출하지 못하니까 아예 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리겠다. 이게 정신이 온전히 바뀐 사람들 생각입니까? 상권 분립이라든가 뭐 기본권이고 뭐고 이거 그냥 없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들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공수처도 발족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니까 아예 검찰을 칼을 뺏어버리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말을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했다. 이러니까 상권 분립을 무시한다. 법원이 왜 행정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왜 간섭하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주장해놓고 지금 자기들이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상권 분립이고 뭐 없어. 자기들 그냥 입법 독재는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자 이게 우리가 좀 이게 귀찮아 성가시야 이러면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공수처법도 그렇게 바꿨잖아요. 뭐 174명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면 윤석열이 쫓아내는 법 만들 거예요. 좀 뭐 또 탄핵하는 법도 만들고 검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검찰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느 민주국가에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진 사람들인지 그 점에서 이 운동권이라는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북 전단 금지법 이거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적인 비난이 지금 쇄도하고 있고 체코 같은 데서도 그거 원래 공산주의 국가 이 만든 의도가 뭐냐고 우리나라한테 문의해 왔다고 1일차 아침 보도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권 자체까지도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라든가 편의에 따라서는 바꿔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18 특별법도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과거사도 이게 5.18도 뭐 4.3 이게 좀 역사로 편입됐거든요.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시각도 제시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어떤 절대적인 진실이라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절대성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런 걸 법으로 만든다는 자체가 문제죠. 만약에 5.18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악의적으로 그것을 나쁘게 본다든지 4.3 제주 사태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그걸 악의적으로 나쁘게 본다 이렇게 될 때는 그 비난의 대상은 되죠. 근데 그걸 연구해가지고 내가 내 주장을 내세우는 걸 법으로 해가지고 징역 몇 년 이거야말로 정말 독재적인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어야 국정 기조라든가 정책 변화도 기대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고 겉포장마. 그 양반 쇼쇼쇼를 잘하잖아요. 도보다리 쇼부터. 그 타켓맨인가 누구 한 사람 데려다가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포장만 바꾸니까 요즘은 뭐가 바뀌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타켓미니까지 뭐 계속 발언하고 나서더라고. 예. 예? 참 기고만장해가지고. 예. 문제는 이낙연 대표가 이게 참 허세 대표고 실제 대표는 상황은 이해찬이가 밖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새해부터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적절한 시기에 건의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올해부터는 제 목소리도 좀 내겠습니다 하는데 뭐 목소리 낼까요? 뭐 사면 건의하는 거 이런 것은 사실은 만시지탄이죠. 예,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강경화하고 또 누구예요? 정경도하고 예. 청와대하고 논의하겠다고 해인 거 안 했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청와대가 무시해버린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즘 와서 이낙연 대표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마다 안 좋거든. 이재명한테 이제는 계속 완전히 깨지잖아요. 예. 뒤집혀버렸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내가 이런 스타일로 나가서는 아무도 안 되겠다. 죽도 밥도 안 된다. 우리 이래서, 속된 말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방향 선회를 해보자 이러는데 글쎄 저분 기본적인 스탠스가 뭔지 그러니까 성향이 뭐든지 이걸 요즘 갈수록 모호해져요. 예. 그래서 과연 저런 것이 이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생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진로라든가 이걸 분명히 해야죠. 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해결해야 할 제1 과제로 꼽은 게 1월 1일자니까 신문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나와 있는데 예. 코로나 극복입니다. 예. 코로나 극복. 당연히. 예. 예. 뭐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가림막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정말 걱정이에요. 걱정이죠. 뭐 나라 걱정도 되고 뭐 여러 개가 되지만 우선 본인부터가 지금 뭐 무증상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다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K 방역에만 그냥 다 열을 올리다가 이 백신 완전 후진국 돼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칠레라든가 저 어디 남미 그런 나라도 다 접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걱정한 얘기가. 우리나라가요 베트남 같이 동남아에 그게 하루에 뭐 10명 안쪽으로 걸리고 이런 나라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K 방역 자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고 난 뒤에는 지금 또 참 모더나를 지금 이제 2,000명분인가 4천만 명분인가 무슨 뭐 확보해도 자랑하는데 그것도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CEO하고 전화를 하고 난 뒤에 예. 그렇게 확정이 됐다든지 양도 늘었다든지 또 여전히 선전이야. 대통령이 그럼 그 회사 그 CEO는 각국의 그 국가 원수가 전화해줘야 그 양을 배정해 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끝없이 자기 자랑에 심취해 있는 저 사람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임기 후에 올 수 있는 그런 비판 같은 거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K 방역에 의해서 K 백신, K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 전까지도 국산 백신, 국산 치료제 개발하자 어느 충북 마피아들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정책적인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오판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원전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고 그 방향에서 지금 신한울 3, 4호기도 7천억이 들어갔는데 올 언제 2월까지인가 3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안 해주면 그거 다 폐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도가 나와 있던데 이번의 경우도 잘못된 정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그 확보된 그 아스트라제네카 이거는 이제 보니까 뭐 2분기에 들어온다는 거죠. 75% 정도래요. 예. 그러니까 두어 번 맞아야 한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걸 이제 하니까 만약에 그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는 95%가 된다는데 그럼 먼저 맞으려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 일상이 항상 불안 속에 살아야 되면 이게 장기화되면 이건 정신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정부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장래된 그 계획이라든지 예? 장래에 대한 염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원전 탈원전 좋다. 뭐 원론적으로 좋은 말인데 이것을 하려면 현재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앞으로 전기 전력 공급의 안정화를 기하면서 이것을 서서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장기적인 이게 연구가 필요한데 당장 취임하자마자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는 뭐 천재도 아니면서 그렇게 해버렸으니 후유증은 당연히 생기는 거.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치료제가 나오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당장 급한 건 백신이거든. 예. 치료제는 근본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다른 나라들은 대통령 뭐 총리가 나서가지고 5월, 6월부터 예. 입도 선명한 거 아닙니까? 돈 다 투입해 오면서. 예. 그랬는데 그 코로나 그것도 아니 치료제가 지금 물론 치료제도 연구를 해가면서 급한 건 그렇죠. 백신이니까 백신을 우리가 개발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도입 방법인데 이런 것이 전략적으로 분명히 세워져 가지고 차근차근 그걸 준비를 해왔더니 오늘날 이런 사태가 안 생긴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몇천만 병분 확보했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말이죠. 국민한테 미안하지도 않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특히 당장은 동부 구치소 사태. 지금 1000명에 육박을 했던데 재소자가 2419명인데 뭐 40%가 지금 코로나 확산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 11월 27일인가 한 명이 그쪽에 직원이죠. 거기서 감염돼 갖고 그렇게 지금 확산된 거야. 정부가 관할하는 데서 이런 참상이 벌어진다는 게 지금 압이 귀환이고 지옥이라고 거기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그렇게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건 뭐 폭동 직전이다. 저는 일본의 그거 유람선 그 안에서 완전히 가두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 동부 구치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파트형인가 뭐 해가지고 완전히 그 속에 가둬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창문 밖으로 이렇게 써냈다고 해서 그 방충망 떨어져갖고 그거 지금 뭐 그걸 처벌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게 만든 원인부터 따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 규명부터 해야죠. 추미애 장관 아직 장관이죠. 이 사람은 사과 한마디 없어요. 윤석열하고 싸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지 자기 관할하에 있는 동부 그 구치소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엄청스럽게 그 안에서 거의 1000명 가까운 감염자가 생겼는데 그동안에 얼마 전에 한번 찾아왔죠. 건성으로 갔다 왔어요.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30분간 가서 보고만 받고 왔는데 직원들 격려하고 왔다는데 무슨 격려가 되겠어요. 그 정세균 총리가 사과하고 나니까 마지못해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예?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정말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 직무유기로 뭐 고발됐죠. 지금. 법무부 노조에서 고발했던데 고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람은 바로 이제 수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직무 태만 아닙니까? 더군다나 정부 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관할하는 총 책임자로서 당연히 처음에 그런 집단 감염의 조금의 이 조짐이라도 보였을 때 바로 조치를 하고 바로 찾아가 봤어야죠. 예. 그러자 이제서 뭐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전부 뒷북 방역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보도된 거 보면은 제대로 그런 것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전달할 사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재소자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간수들이 꼼짝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여차오면 막 침맞고 욕오고 막 그러니까 또 코로나 걸릴까 봐서 아예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재소자지만 어쨌거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인명은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동부 구치소는 저 교도소하고 다릅니다. 기결소들은 이미 그 죄가 확정이 돼서 여기는
그렇죠. 확정이 전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 바로 적용되는 그거예요. 사람들이라니까요. 무죄라고 추정돼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아니 교도소도 마찬가지야. 여하튼 그 속에 어디든 마찬가지죠. 인명은 다 소중하거든. 어떤 사람은 인명이든. 그런데 바로 인명을 해쳤다고 해서 형사범으로 들어간 사람 수없이 많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인명을 정권 차원에서 해쳤다면 이건 문제지. 벌써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2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저 동부구치소고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명을 해쳤다 해서 처벌을 받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처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인명을 해쳤다면 이 사람들 당연히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관리를 잘못해갖고 생사람을 지금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 민형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죠. 그런데도 말이죠. 윤석열 비난하기는 바빠가지고 그날도 그 구치소 갔다 오자마자 그 소리는 안 하고 또 윤석열 또 비난하고. 예. 정말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을 하고 있었으니 그리고 그런 사람을 1년 동안 이렇게 방치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다 뒤에서 총괄 기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뭐 사과한다고요.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지는 없어요. 예. 어? 문 대통령이 정말 말하자면 무책임한 사람이죠. 자기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퇴임 후에 혹시라도 뭔가 법률적인 꼬투리가 될 만한 얘기는 입 밖에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동부구치소 사태뿐만 아니라 요양병원도 코호트 격리하면서 완전 거기는 뭐 지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서 뭐 대책을 세운다 만다 하는데 지금 사망자들의 7, 80%가 요양병원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노인분들이 대부분이고 다 기본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특별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데 뭐 코호트만 시켰지 무슨 의료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폐쇄를 해버리면요. 코호트를 해버리면 오히려 그 속에서는 속수무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문 대통령한테 참 안 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이건 분명히 알건 알아야죠. 뭐냐면 이제까지 K방역을 자기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 있어서 의료진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거기 또 자원봉사자들이든지 행정지원요원들 이 사람들이 희생적으로 노력한 결과였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은 전번에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때의 경험으로 그때 마련된 그런 여러 가지 조치 지침 이런 것에 힘입어서 돼 왔는데 그걸 가지고 실컷 자랑해놓고 자기는 거기다가 더 보탠 게 없으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터지니까 속수무책 아닙니까? 이를테면 지금 아까 고 교수 말씀하셨지만 뭐 잘하는 거 해놓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동부구치소 같은데 마스크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 이제서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거 네. 아닙니까? 일주일에 3개씩 주겠다고. 아니 구치소 아니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나이든 분들한테는 동사무소에서 예. 그냥 한 보따리씩 갖다 줘요. 예. 왜 거기는 그렇게 방치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자신이 뭘 가지고 자랑했는지 지금 다시 한번 반성을 좀 해봐야 돼요.